자, 엑셀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자주 사용되고 있는 찾기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합니다. 찾기 함수는 대표적으로 VLOOKUP, HLOOKUP, 그 다음에 인덱스 매치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함수들도 있지만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VLOOKUP 이 함수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겁니다. 학생이 이렇게 있고요. 각각의 과목이 있는데 수강료가 이렇게 미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기에 수강료를 계산해서 표시를 하고 싶은데 일일이 이 수강료를 직접 입력한다면 나중에 그 수강료가 변경됐을 때 그 변경된 값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학생 수가 그래도 열 몇 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200명, 300명, 1000명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일일이 찾아서 수강료를 수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류가 날 가능성도 많고요. 그럴 때 옆에 참조표를 따로 만들어 놓고 과목에 따른 수강료를 여기에 가져올 수 있게끔 해주는 함수. 이게 VLOOKUP 함수입니다. 그리고 VLOOKUP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H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함수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쓰이고요. VLOOKUP은 버티컬 룩업의 약자고 HLOOKUP은 호리존탈 룩업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표가 이렇게 참고로 하는 찾는 데이터가 세로로 되어 있을 때는 버티컬 룩업을, 그 다음에 찾는 데이터가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는 허리전털 룩업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개 쓰는 형식은 거의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직접 VLOOKUP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과목별로 수강료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수강료에서 개월수를 곱하면 총 수강료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거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쓸 거예요. VLOOKUP. 자, VLOOKUP은 인수가 꽤나 많습니다. 총 4가지가 있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룩업 밸류. 원본 데이터 테이블에서 참조표에서 찾을 그런 데이터를 선택해 줍니다. 현재는 과목이 되겠죠. 과목별 수강료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과목 테이블 어레이는 뭐라 그랬죠? 범위를 얘기합니다. 참조표에서 찾는 범위, 그걸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범위는 이 찾는 값이 첫 번째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버티컬일 때는 이렇게, 호리존탈일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도 범위가 변경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 세 번째는 COL 인덱스 넘버. COL은 컬럼의 약자고요. 이 참조표에서 몇 번째 열 데이터를 가져올래? 그거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걸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렌지 룩업은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현재는 텍스트, 정확한 텍스트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유사일치라는 건 숫자의 범위로 찾을 때 지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영어 15만원, 국어 11만원 이렇게 정확히 가져옵니다. 이 상태에서 얘랑 곱하게 되면 총 수강료가 계산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HLOOKUP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OOKUP은 데이터를 찾아서 가져오는데 이것처럼 수직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표 2처럼 수평으로 찾아서 거기에 대응되는 값을 가져오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쓰시면 HLOOKUP 과목 찾을 거예요. 어디서요? 이 표에서 절대 참조.
여기서는 아까는 콜럼 인덱스 넘버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나옵니다. 당연하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둘 중에 어떤 값을 가져올 거니. 그래서 2를 쓰시면 되고요. 정확히 일치는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총 수강료를 구하기 위한 각각의 수강료를 구하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왼쪽에 개월수 하시게 되면 총 수강료가 계산이 됩니다. 자, H룩업과 V룩업은 쓰는 형식은 똑같고 어떻게? 찾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쓰셔야 된다. 표 1과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찾고 거기에 대응되는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버티컬 룩업, V룩업이고요. 표 2는 허리존털로 데이터를 찾아서 거기에 대응되는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H룩업을 쓰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커말 문제에서 V룩업, H룩업 중에서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쓰세요. 이렇게 되면 참조할 표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함수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점을 구해봅니다. 학점은 표 3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학점 보세요. 평균 점수를 가지고 학점을 줄 거예요. 0에서 59점까지는 F, 그 다음에 60점이 되면 D, 70점부터는 C,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많은 평균 점수를 표에다가 다 명시할 수는 없고요. 이럴 때 사용하시는 것이 V룩업, H룩업 함수의 유사 참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쓰는 형식은 똑같습니다. 학점을 구할 거예요. V룩업. 이 평균을 가지고 어디서? 이 범위에서 고정해야 되겠죠. 절대 참조. 그 다음에 가져올 열은 이 점수에서 학점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열. 이겁니다. 유사일치로 찾습니다. 바로 닫을게요. 그러면 학점이 표시가 되죠. 자,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90점이 넘으니까 A, 그 다음에 70점 넘었고 80점은 안 되니까 C. 이렇게 아주 잘 맞게 찾아서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에서 특정 숫자들을 정확하게 다 만들어서 표를 만들기 힘들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범위를 줘서 작성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 근데 조금 제한 사항이 있어요. 유사 참조를 할 때는 어떻게? 이 찾는 데이터 숫자가 무조건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V룩업, H룩업 함수의 어떤 제약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표사처럼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찾는 값이 되어 있다. 그럴 때는 V룩업을 쓰지 못합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다?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쓰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V룩업의 유사일치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있다면 H룩업도 동일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와 매치. 처음 보시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두 함수의 사용법만 잘 익히시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인덱스 함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덱스. 자, 인덱스란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책이 있다면 인덱스를 찾아보면 그 인덱스에서 제시한 글이라든지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엑셀에서는 특정 범위 내에서 지정된 곳의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덱스 함수입니다. 잠깐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인덱스 아래 거는 조금 복잡한 거니까 요거는 범위가 여러 개 있을 때 쓰는 거고요. 기본적인 인덱스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인수가 있어요. array, row number, column number 이렇게 돼 있어요. array는 범위라고 했죠.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특정 범위. 자, 콤마. 로가 뭐죠? 행이에요. 행 넘버. num은 넘버의 약자. 그래서 행 번호를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행 번호는 숫자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임의적으로 이 표에서 네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하나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열 넘버를 알려주래요. 열 넘버는 뭐다? 내가 원하는 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저는 임의적으로 3이라고 쓸게요. 그럼 다 된 겁니다. 엔터. 네. 72.666667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다? 이거죠. 이 인덱스 함수의 의미는 뭐냐? 이 범위에서 행으로 네 번째 중에서 네 번째 있는 행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네, 평균 점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숫자가 틀린데요? 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냥 표시가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시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같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5라고 했다면 네, 여기 개월수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네,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 그런 함수입니다. 범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 2개가 필요하죠. 행에 해당하는 숫자, 그 다음에 열에 해당하는 숫자. 자, 어떤 함수를 쓸 때 항상 인수가 원하는 것이 어떤 데이터인지 그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함수들을 조합하시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인덱스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매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매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치울게요. 자, 매치가 하는 역할은 뭐냐? 앞에서 했던 vlookup과 hlookup 함수는 기본 표에서 어떤 값을 찾아서 거기에 대응되는 다른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매치는 뭐냐? 만약에 과목을 찾는다면 이 영어라는 과목이 이 표에서 상대적으로 몇 번째 위치하느냐. 네, 그걸 숫자로 돌려주는 함수예요. 그게 매치 함수입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는 네, 수직으로 된 데이터도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수평으로 된 데이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매치 함수로 네, hlookup, vlookup에서 데이터를 찾는 것처럼 네, 모든 상대적 위치를 숫자로 돌려주는 함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볼게요. 네, 매치. 네, 인수가 3개밖에 없어요. 네, vlookup, hlookup은 찾는 데이터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 대응되는 데이터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총 4개의 인수가 필요했는데 매치는 3개의 인수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매치 함수는 찾는 데이터 범위만 지정해 줍니다. 아까 vlookup은 이렇게 해줬지만 매치는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절대 참조. 네, 매치 타입이 3가지나 있죠. 네, 이게 굉장히 나중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현재는 정확히 일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가 나왔어요? 네,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뭐다? 이 영어라는 게 찾는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하니? 세 번째죠. 그래서 3이 나왔고요. 국어는 첫 번째, 수학은 두 번째. 이렇게 찾는 겁니다. 매치 함수의 결과는 뭐다? 숫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표 2에서도 해볼까요? 네, 똑같습니다. 네. 매치. 이걸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기서. 절대 참조. 그리고 정확히 일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매치 함수의 숫자와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네, vlookup에서 구한 값과 동일한 값을 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매치. 자, 일단 과목을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요? 네, 여기서. 절대 참조. 그리고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엔터. 네, 숫자가 나왔어요. 네, 매치 함수의 결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다? 찾는 값의 상대적인 위치를 숫자로 돌려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걸 인덱스 함수에 이용합니다. 인덱스 함수의 범위는 찾는 범위, 절대참조. 로 넘버, 네, 행번호는 이미 매치 함수로 구했고요. 그리고 네, 뒤쪽에 있는 컬럼 넘버는 1을 써주셔도 되지만 네, 여기서는 생략도 가능하다. 일단 1을 써줄게요. 네, 하시게 되면 네, 총 수강료에서 각각 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구했고요. 네, 이걸 곱합니다. 뭘로? 개월수로. 이렇게 하시면 정확히 나오게 되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몇 번만 연습을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안쪽에 있는 매치 함수로 찾는 값의 상대적인 위치를 숫자로 구하고 그 숫자를 어디에 쓴다? 인덱스 함수의 행값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 2에서도 똑같이 구할 수 있느냐? 네,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일단 매치를 쓸게요. 네, 이걸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범위 내에서. 네, 찾는 데이터 범위만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절대참조. 매치 타입은 정확히 일치. 그러면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다가 인덱스를 씁니다. 그리고 전체 범위에서 절대참조. 자, 로우 넘버. 자, 우리는 몇 번째 행값을 가져올까요? 이거는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거. 가랑 조금 순서가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수직으로 찾느냐 수평으로 찾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로값, 컬럼값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치로 찾은 거는 뭐다? 몇 번째 열에 있는 거냐 그걸 찾았기 때문에 매치 함수로는 컬럼 넘버를 찾은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구했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개월수 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총수. 자, 제가 수식을 쓰는데 왜 안에 있는 매치 함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인덱스 함수를 이렇게 둘러 쓰는 형태로 작성을 하느냐? 네, 이건 엑셀에서 실제로 계산을 하는 순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엑셀에서는 어떤 수식을 쓰는데 함수를 쓰는데 함수 내에 인수 부분에 다른 함수를 쓸 수 있고요. 수식이 완성되게 되면 나중에 실행될 때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실행이 되면서 그게 바깥쪽에 있는 함수들이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부터 순차적으로 함수를 작성하게 되면 네,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중간중간 확인을 하면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학점을 구해 볼게요. 아까 vlookup으로 구한 것과 네, 같은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매치를 먼저 합니다. 매치 뭐를 찾아요? 네, 이 점수를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요? 네, 여기서. 그리고 절대참조. 그리고 네, 이게 중요합니다. 매치 함수에서는 매치 타입이라고 해서 옵션을 세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vlookup에서는 몇 가지였죠? 두 가지였죠. 유사일치랑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자, 그래서 vlookup에서는 오름차순 데이터만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매치 함수에서는 이런 내림차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게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설명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치 함수에서 매치 타입에서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1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1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을 때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상대적으로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점은 이 범위에서 5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점을 가져올 거예요. 인덱스 범위는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인덱스 함수의 어레이는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찾는 데이터가 들어간 범위만 정확하게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자, 아까처럼 했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로우 넘버, 네, 이미 구했어요. 매치 함수를. 그 다음에 컬럼 넘버는 어차피 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1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여기 보세요. 대괄호로 생략이 가능하다. 자, 이럴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됐나요? 네, 정확하게 표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인덱스 함수에 어레이를 해줬고, 로우 넘버는 구했고, 컬럼을 요 번호 하나만, 요 범위 하나만, 열 하나만 선택이기 때문에 1이라고 써주셔도 되지만 생략도 가능하다. 이럴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 구했다. 이거는 VLOOKUP의 오름차순일 때 옵션 쓴 거랑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림차순표에서 구해서 동일하게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임시적으로 써보겠습니다. 똑같이 매치를 씁니다. 뭐를요? 얘를 찾아요. 어디에서요? 네, 여기서. 절대참조. 아까랑 다른 게 있죠. 뭐 점수가 내림차순으로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1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상대적인 위치를 숫자로 구했고요. 여기다가 인덱스 어레이는 우린 학점을 찾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로우 넘버는 이미 구했네요. 그래서 가로를 탔습니다.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와 매치, 특히나 매치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매치 함수는 뭐다? VLOOKUP과 HLOOKUP이 못하는 참조표, 참조를 하지 못하는 참조표에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고요. 매치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다? 찾는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상대적인 숫자를 구해주는 함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숫자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것이다. 뭘 이용해서?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잠깐 치울게요. 자, 좀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개념 잡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뭐냐면 표 5번 한번 보세요. 국어하고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있는데 국어하고 기타라.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인데 그렇죠? 네. 여기서 뭔가를 찾으려면 이 세 가지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어,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에 대해서는 구분의 필수라고 쓰고 기타, 영어, 수학일 때는 선택이라고 여기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걸 하시려면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유사일치로 해서 숫자를 범위로 찾는 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텍스트다. 텍스트에서도 유사일치가 될까요? 예, 됩니다. 텍스트일 때도 유사일치로 찾으시면 텍스트의 가나다 순, 영어일 때는 A, B, C, D 앞에 있는 게 작은 거, 뒤에 있는 게 큰 거라고 인식을 해서 가나다 순으로 찾아요. 네, 숫자일 때만 찾는 것이 아니고 엑셀에서는 텍스트일 때도 가나다 순, A, B, C 순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다 찾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시작해서 가나다 순으로 따지면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순서가 맞아요. 기억부터 해서 니은, 디귿, 리을 쭉 가서 수학이라는
가나다 순이 나올 때까지는 11만 원이고 수학이 되었을 때 12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어하고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학 됐을 때부터는 다 그냥 선택이 나오게 되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레이라는 걸 작성하실 때 매치 함수에 요 범위, 룩업 어레이, 이것은 직접 표에서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지만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수식을 직접 써주시는 방법. 네, 그것도 가능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각 과목에 대해서 수강료를 가져오는데 이 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서 인덱스 함수로 국어, 수학, 영어의 상대적인 위치를 매치 함수로 구합니다. 매치, 이걸 찾을 거예요. 아까랑 똑같죠? 근데 이게 틀려요. 이게 다릅니다. 룩업 어레이를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만 만약에 이런 참조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수식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중괄호로. 네, 쌍따옴표로 국어. 쌍따옴표를 쓰는 이유는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 다음에 영어, 자, 그리고 중괄호, 그리고 매치 타입은 정확히 일치. 이렇게 쓰십니다. 엔터. 네, 잘 찾죠? 그렇죠? 자, 이걸 눈여겨보세요. 룩업 어레이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셀 범위를 직접 지정하셔도 되고요. 이런 참조표가 없다면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쓰시게 되면 하나의 어레이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잘 찾고요. 그리고 앞에다가 인덱스를 쓰시게 되면 자, 찾는 값 수강료 얘는 절대 참조, 매치로는 이미 구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컬럼 넘버는 생략이 가능하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치에서 유사일치로 찾는데 직접 뭐를 어레이를 수식 내에 작성해 준다. 네,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지 마지막에 이 구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구분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과목에서 찾는데 국어일 때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영어나 수학일 때는 두 번째를 구하면 됩니다. 뭘 이용해서? 매치 함수를 써서. 네. 좀 어려워 보이면서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매치, 이걸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요? 자, 우리는 국어, 기타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기타라는 항목이 없고요. 수학, 영어일 때 기타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네, 대괄호로 쌍따옴표로 첫 번째 국어, 얘는 1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네, 수학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괄호 매치 타입은 오름차수 이렇게 해주십니다. 유사일치로 찾는 거죠. 엔터. 그러면 숫자가 나오는데 보세요. 영어일 때 2, 네, 국어일 때 1, 수학일 때 2. 네, 국어일 때만 1이 나옵니다. 네, 특이하죠, 그렇죠? 자, 이게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매치 함수나 vlookup에서 유사일치로 데이터를 찾는 것은 숫자뿐만 아니고 텍스트일 때도 가능하다. 텍스트일 때도 순서를 엑셀에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어, 자, 가나다 순으로 보세요. 첫 번째가 국어일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일 거고, 그 다음이 영어예요. 그래서 이 수식의 의미는 뭐냐? 수학 이상 되면 모두 2로 표시하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일 때만 1이고, 수학 이상부터는 다 2로 표시하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앞에다가 인덱스.
그리고 어레이는 여기 절대참조. 그리고 바로 닫습니다. 엔터. 그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죠. 국어일 때만 필수고요. 영어, 수학은 선택으로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응용 문제로 커말 2급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요. 커말 1급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인덱스 매치 함수의 참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중요한 건 뭐다? 참조를 하시는데 유사일치로 참조를 하실 때는 꼭 숫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일 때도 가나다 순으로 해서 인식을 한다. 그리고 직접 표로가 없다면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표를 만들 수도 있다. 어디 수식 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기 함수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